4강 건조기후와 냉한대기후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여행을 마치고 작성한 블로그 내용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미국 서부에 건조기후를 다녀오다. 자, 우리가 미국에도 동부 쪽은 수빈기후고요. 그 다음에 서부 쪽은 건조기후가 넓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다시 수변기후가 나타나요. 자, 뒤에 가면 북아메리카 단원이 따로 있는데 그때 자세히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서부 건조지대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았다. 자, 데스밸리는 아마 이름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죽음의 계곡, 미국에서도 가장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사막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에요. 며칠 전 폭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호수, 이걸 우리가 플라야호라고 부르죠. 그냥 플라야라고만 적을게요. 주변에는 관목류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자, 관목은 뭐 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니고요. 나왔으니까 뜻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나무는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을 크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뿌리, 줄기, 가지의 구분이 뚜렷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불러요. 교목. 자, 그래서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이게 교목이고요. 관목은 뭐 개나리 나무처럼 풀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나무인데 이런 구분이 그렇게 별로 없이 그냥 여기 땅에서부터 이렇게 가지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식의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에는 교목보다는 관목류가 주로 있는 거죠. 자, 이곳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은 사막이다. 그러니까 건조기후인 거고요. 그 다음 매우 적은 강수량과 큰 기온의 일교차를 보이는, 자, 일교차가 큰 까닭은 대기 중에 수증기량 자체가 적어서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세계에서 일교차가 제일 큰 곳은 사하라 사막을 보이는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추웠다. 다음날 모뉴먼트 밸리에서는 평원에 우뚝 솟은 뷰트 메사라 불리는 거대한 지형을 볼 수 있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기역의 주변에는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수로가 발달해 있다. 자, 지하 관계수로는 사막에 있다라고 보통 배우는데요. 구대륙에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대륙은 당연히 콜럼버스 이후에 유럽인들이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 사람이 많이 살기 시작한 건 그 이후예요. 그래서 굳이 사막 지역에 사람들이 살진 않았던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구대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든 이제 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땅속 깊숙한 곳에 관계수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에요. 사막이라 그래서 다 지하 관계수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바하다는 유수, 흐르는 물에 의해 형성된 퇴적 지형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바하다는 바르한 초승달 모양을 닮은 사구하고 바로 시작한다는 그 공통점 하나 때문에 용어를 직접 물어보는데, 자, 바하다는 복합 선상지가 여러 개 합쳐진 그냥 복잡한 선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에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화학작용은 온도가 높을수록, 고온이라고 적을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물, 수분이 많을수록 화학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자, 온도가 너무 낮은 한대기후, 그 다음에 물이 거의 없는 건조기후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 다음 리을은 경암과 연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옳은 설명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근데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산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들어 우리나라 산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과 해발고도가 낮은 곳 사이는 이렇게 경사진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특정 조건에서는 산이 이렇게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이렇게 경사면이 아니라 거의 절벽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까닭은 기반암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는 바다 밑에서 쌓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퇴적암이 융기가 돼서 이루어진 높은 고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융기가 될 때 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융기된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융기가 된 다음에는 뭐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약한 부분부터 침식을 받아서 이제 낮아지고 깎이고 그다음에 덜 깎인 부분이 이제 산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층들이 쌓여있다, 퇴적암이 쌓여있다. 자, 퇴적 환경에 따라서 뭐 단단한 층도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층도 있을 거고, 단단한 층, 이걸 우리가 경암이라 부르고요. 연한 층, 약한 층을 연암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퇴적암이 이제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산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건 이제 좀 독특하게도 경사가 아니라 산 양옆이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런 형태로 남아있게 되기도 하고요. 얘가 더 오랫동안 침식을 받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메사라고 부르고요. 이런 형태를 뷰트라고 부르거든요. 자, 높이를 1이라 그러고 너비를 2라 그랬을 때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넓은 걸 메사,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좁은 걸 뾰족한 걸 뷰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평으로 쌓여 있는 퇴적암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산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층의 성격이 달라서 경암과 연암이 있고 이게 차별 침식을 받아서 형성되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스토리, 원인과 결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수학능력 시험 문제긴 한데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마도 이렇게 수능 연계 문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능 연계보다는 EBS 연계 문제라 그래서 그냥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문제 자료를 뭐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문제를 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A, B, C를 보면은요. A는 우리가 러시아 쪽에 점이 찍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어딘가 싶을 거예요. 하지만 세계 지리를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A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르쿠츠크라 그래가지고 바이카르 옆에 있는 유명한 도시예요.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냉대 기후. 그 다음에 B는 알래스카 북쪽 북극해 연안인데 툰드라 기후를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제시하는 곳이에요. 베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C는 미국의 태평양 연안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쪽인데요.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세 지역 파악한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왼쪽의 기온의 연교차를 봤더니 나가 연교차가 10도가 안 되죠. 나머지 가, 다는 연교차가 30도가 넘어가서 꽤 크지만요. 자, 그래서 A, B, C 중에 연교차가 이렇게 작은 건 중위도, 대륙, 서하는 연교차가 작죠. 그래서 나가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요. 그럼 이제 가하고 다를 구분하면 되는데 기온의 연교차를 봤더니 뭐 둘 다 30도에서 40도 사이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거 보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강수량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뭐 빈지 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수량이 제일 많은 7월달, 8월달에도 여기가 50mm니까 한 25mm?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 다 합쳐봤자 뭐 100mm가 될까 말까? 100mm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다는 자, 여기는 100mm가 조금 넘고요. 100mm, 거의 100mm 정도, 이때는 한 50mm 정도. 그래서 다는 가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연 강수량이 많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가가 여기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 툰드라 기후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약간 왜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냉대 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이 500mm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가나다 사실 세 지역 모두 아무리 숫자를 더해봐도 연 강수량이 500mm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좀 헷갈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은 우리가 뭐 건조하냐 수비하냐 그걸 잘 따지지 않거든요. 기온이 워낙 낮아가지고 일단 나무가 자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워낙 기온이 낮으니까 극지방은 기온이 워낙 낮으니까 징발량이 너무 적어서 강수량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강수량만 가지고 따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을 한대 사막이라고도 그래요. 한대 사막. 한대 기후 지역인데 강수량이 적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대 사막은 건조하다, 수변하다. 네, 수변해요. 그 까닭은 강수량이 적긴 한데 그냥 강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런데 증발량은 더 적어서 수변하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던 친구들이라면 이제 답을 쉽게 찾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걸 수업 시간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주면서 추가로 좀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게 어쨌든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가서 수능 기본 문제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사막 형성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내부에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막, 그레이트 샌드 사막이네요. 자, 여기는 위도상 아열대, 고압대가 연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칠레 북부부터 페루까지 이어져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에요. 자, 사막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타카마라는 사막 이름이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기억해 두셔도 좋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흐르는 한류, 이름은 페루 해류거든요. 하지만 얘는 한류죠. 이 한류 때문에 사막이 형성이 된다. 자, 이때 중요한 건 한류가 흐르면서 대기는 안정하게 바뀌고요. 대기는 원래 불안정한데 한류가 영향을 미치는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기가 안정하게 바뀌어서 구름이 생기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이 안개를 이용해서 물을 얻을 수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후 구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독일의 기후학자 겸 식물학자인 쾌펜이 고안한 방식이다. 쾌펜은 식생 분포를 지표로 수목 기후와, 자, 수목 기후에는 열대, 온대, 한대가 아니라 냉대 기후가 있는 거죠. 구분한 뒤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기후 지역을 세분하였다. 예를 들면 무수목 기후 중 강수량이 건조 한계값보다 적은 건조 기후는 연 증발량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증발량이 더 많은 거죠. 연 강수량에 따라 사막 기후와, 자, 사막은 식물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별로 없어서 밝은 색을 띈다. 사막토는 밝은 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3번에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토양으로 흑색의 체르노잼이 있다. 얘는 스텝 기후 지역에 있는 토양, 스텝토를 말해요. 그 다음 4번, 리을 지역에는 키가 작은 풀로 이루어진 초원이 나타난다. 스텝 기후 지역. 옳은 설명이네요. 스텝, 키가 작은 풀. 그럼 키가 큰 풀로 이루어진 초원은 사바나가 되겠죠. 열대 초원은 큰 풀, 키가 큰 풀. 온대 초원은 키가 작은 풀. 그 다음에 쾌펜의 기후 구분으로 디귿, 사막은 BW, 그 다음에 리을, 스텝은 S, BS로 표기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다음 글의 기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회전초를 아시나요? 회전초는 나뭇가지와 풀들이 공 모양으로 뭉쳐 바람에 굴러다니는 식물입니다. 쭉 읽어봤더니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서 건조 기후가 되겠네요. 이곳에서 자신의 종자를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봤더니 이용하여 들어오는 모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조 기후, 사막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A는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B는 사바나 기후가 되겠죠. B가 탄자니아예요. 그 다음에 C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ET, 그 다음에 D가 사막, 미국의 서부 지역은 해안가를 제외하면 건조 기후가 넓게 분포한다. 그 다음에 E는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그래프는 두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제일 기온이 낮을 때도 20도를 넘어가요. 18도를 넘어가니까 기온만 따지면 열대 기후라고 할 수 있지만 강수량을 봤더니 제일 많을 때가 월 강수량이 50mm 정도, 다 더해봤자 250mm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사막이 되겠네요. 북반구에 있는 사막.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 당연히 높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이 낮으니까 남반구인데 얘는 남이라고 적을게요. 남반구인데 자, 기온을 봤더니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미만, 그 다음에 영하 3도보다는 높으니까 온대 기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강수량을 봤더니 얘가 한 80mm쯤 될까요? 50, 그럼 한 180, 한 200 조금 넘어서 250 조금 넘거나 그 정도쯤 될 텐데, 자, 우리가 사막은 여기 가처럼 좀 극단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스텝은 이것보다는 확실히 많죠. 건조 기후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얘는 사막보다는 스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보기에서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럼 얘는 건조 기후라고만 보고 보기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기 볼게요. 자, 가는 북반구,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가는 수목기후, 나는 무수목기후가 나타난다. X. 자, 우리가 나가 연 강수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500mm가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1년 내내 월 평균 한 50mm는 이렇게 내려야 50mm는 내려야 600mm인데 얘는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목기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건 그냥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토양은 가의 토양보다 유기물이 풍부하다. 옳은 설명. 자, 유기물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없긴 한데 생명체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막은 생명체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기물이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 우리 리을을 봤더니 스텝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그 스텝 기후 지역은 초원, 풀들은 자라니까 유기물이 풍부하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문제. 지도에 표시된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 여기 북해 연안, 북해랜다 북극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낮은 곳에도 이렇게 일부 분포를 하는데 이건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북극해 주변에 주로 분포하는 가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자, 여기 그린란드 내부에는 지금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빙설 기후 EF라고 적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이제 냉대 기후인데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지금 비어 있지 않아요. 냉대 기후 지역 중에서도 얘는 겨울에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냉대 수분 기후다. 냉대 수분 기후다. 그냥 냉대 기후라고만 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옳은 설명을 볼게요. 가는 증발량이 많아 상대 습도가 낮다. 자, 강수량이 적지만 증발량은 더 적어서 워낙 추우니까 수분 기후에 해당한다. 건조하지 않다. 앞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가의 지표면은 연중 얼음으로 덮여 있다. 이건 빙설 기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에는 회백색의 포도절이 분포한다. 냉대 기후 지역의 중요한 특징이었었죠. 그리고 이 회백색의 포도졸은 토양의 성격이 산성이어서 강산성이어서 척박해요. 농사에는 불리하다. 그 다음 나의 최애 나널 평균 기온은 10도씨 미만이 아니라 10도씨 이상이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니까요. 그래야 냉대 기후 지역이니까.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문제는
그냥 뭐 외워서 푸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읽어보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기후 지역을 기준으로 가는 영구 동토층인데 나타나는 범위는 한대 기후 지역과 냉대 기후 지역에 걸쳐 있다. 자, 우리가 냉대 기후 지역 일부에도 영구 동토층이 분포해요. 그 이유는 영구 동토층은 최종 빙기 이후 지구가 지금보다 추웠을 때 당연히 영구 동토층이 지금보다는 넓은 범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구의 기온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아직 그 열이 저기 지하 깊숙한 곳까지 전달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 냉대 기후 지역은 겨울이 굉장히 춥고 길잖아요. 그럼 그때 땅이 타온 다음에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서 녹는 부분이 그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영구 동토층까지 열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영구 동토층이 분포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영구 동토층이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요. 조금 서로 떨어져 있는 산발적인 부분도 있다. 어쨌든 정답은 영구 동토층이에요. 그 다음 7번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지역의 기후 특색을 그래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지역에서 유목을 생업으로 삼는다. 자, 유목을 하는 지역은 지금까지 크게 세 군데를 배웠거든요. 사바나 기후 지역, 그 다음에 스텝 기후 지역,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지역. 자, 그런데 넓은 평원에는 유치원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술록과 술록 나오면 툰드라가 되겠네요. 여기는 툰드라. 자, 툰드라 기후 지역은 겨울은 굉장히 춥고 길고요. 여름철에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하지만 10도를 넘어가진 않죠. 10도를 넘어가면 나무가 자라니까. 그래서 10도 미만인 기후 지역이다. 뭐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여야 되니까 0도와 10도 사이여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 자, 그럼 나머지 것도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뭐 이렇게 굳이 다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풀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 겸 찾아봐도 되겠더라고요. 자, B는 최하늘 평균 기온은 거의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죠. 그 다음에 강수량도 100mm 이상인데 이 정도면 열대 기후라 하더라도 수균한 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다. 우기인 시기가 있다. 뭐 우기라기보다는 수균한 시기가 있다. 비에 해당하는 건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뭐 굳이 따지자면 최하늘의 강수량이 30mm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건조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냉대 기후 지역은 어차피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건조하냐 아니면 조금 비나 눈이 내리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냥 냉대 기후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자, 최나널 평균 기온이 18도씨를 넘고요. 10도를 넘고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씨 사이여서 온대 기후인데 기온이 높을 때 강수량이 뭐 30mm가 안 돼요. 건조해요.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최하늘 때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여름에 고온 건조하다.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자, 기온을 봤더니 뭐 최하늘 평균 기온이 한 13도, 14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최나널 평균 기온은 뭐 30도 가까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얘는 강수량이 최나널이건 최하늘이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E는 건조 기후가 될 텐데 그냥 사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최나널 최하늘 차이가 별로 없고 강수량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1년 내내 덥고 수균하다, 습하다, 열대 우림 기후. 이 정도만 구분해도 아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자신감이 좀 붙을 거예요. 그다음 8번 다음 글은 그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반영된 토양을 설명한 것이다. 가나 기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자,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 기온이 낮거나 좀 건조한 지역이란 얘기일 텐데 뒤에 봤더니 침엽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다음 뭐 철과 알루미늄 성분이 뭐 용탈되었다. 자, 이런 말들은 무시하시고요. 회백색을 띈다. 자, 이런 토양을 포드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포드졸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 기름진 토양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스텝 기후 지역에 있는 토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텝
토라 그럴게요. 스텝 기후 지역에 있는 토양이니까. 자, 강수량이 적은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유기물이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이 이제 죽으면 썩으면 이제 당연히 유기물 거름기 성분이 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 유기물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검은색을 띈다. 자, 이런 스텝 기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검은색 토양, 이게 체르노잼이었죠. 정답 찾아볼게요. 자, 가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부터 18도시다. 얘는 온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 그 다음 가는 북반구보다 남반구의 분포 면적이 넓다. 자, 냉대 기후 지역은 우리가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알겠지만 북반구에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요. 그 다음 남반구에는 위도상 냉대 기후가 있어야 되는 위도에 대륙이 없어요. 그리고 냉대 기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잘못된 설명.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연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가는 수분 기후, 나는 건조 기후죠.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대체로 저위도에 분포한다. 냉대 기후가 더 고위도죠. 옳은 설명. 자,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다음 1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집트는 사막이네요. BW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의 약간 서쪽 지역인데 얘는 냉대 기후 지역이에요. D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 여기 남쪽은, 자, 가운데 부분은 빙설 기후, 그린란드의 가장자리 부분은 툰드라 기후, ET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볼게요. 그래프를 봤더니 연 강수량이 아예 없고, 그다음에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이 꽤 높은 다가 여기 사막이 되겠네요. 이집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 냉대 기후하고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하고 이렇게 보려면,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가면 냉대 기후, 10도가 안 되고 0도보다 높으면 툰드라 기후 지역. 자,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이 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기 볼게요. 가 지역은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틀린 설명. 자, 얘는 다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나 지역은 단순한 수종의 침엽수림이 발달한다. 옳은 설명. 그래서 우리가 냉대림을, 이런 단순한 수종의 침엽수림을 타이가라고 부르죠. 러시아에서 냉대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다 지역은 토양의 솔리플럭션 현상이 활발하다. 자, 솔리플럭션은 수분을 많이 포함한 흙, 토양이 경사면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론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해요. 자,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유난히 잘 일어나죠. 자, 그럼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지 다가 아니겠네요. 틀린 설명이고요. 가 지역은 다 지역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가하고 다하고 지도에서 찾아보면 옳은 설명.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밑줄 친 이곳을 지도의 A2에서 골라 그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사막이라고 하면 뭐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사막 중에서도 바로 옆에 물이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안개가 몰려오는 곳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의 특징인데요. 자, 물론 이 가루화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자,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은 두 군데를 배웠어요. 하나는 여기 B, 나미부 사막,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지워져가 잘 모르겠, D요, D. 자, D는 여기 있는 게 아타카마 사막. 둘 다 이제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설명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자, A는 카나트라 불리는 지하 관계수로가 발달하였다. 자, 우리가 A는 뭐 사하라 사막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카나트는 우리가 이란 지역에서 부르는 지하 관계수로 이름이에요.
자, 이것까지 뭐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A는 한류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답을 이게 오답이라는 것만 알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B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 전선대가 연중 형성된다. 자,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겠죠. 얘는 한대 전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봄철과 같은 날씨가 연중 지속된다. 뭐 사막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C가 건조기후 사막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C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류가 해안가에 흐르기도 하지만 한류도 한류지만 여기는 지형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약간 복합적이어서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형성 원인을 물어보기는 애매해요. 얘는 그래서 그냥 무시할게요. 오답용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 D, 연안에 한류가 흘러 대기가 안정된다. 옳은 설명. E, 바닥과 지면이 떨어져 지표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주택을 짓는다. X. 자, E는 이렇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을 때 편서풍이 1년 내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 그늘 또는 비그늘 쪽이죠. 파타고니아 사막. 우리 E도 시험에서 종종 물어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그림의 가많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사구, 와디, 건천, 삼능석, 선상지, 플라야오를 모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가는 사구가 되겠네요. 나는 여기에서 가장 일대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걸로 봐서 호수니까요. 플라야 호가 될 거고요. 자, 다는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물줄기 흔적이죠. 건천. 자, 그래서 다는 와디가 되고요. 라는, 자, 이게 릉이 모서리 능자인데, 자, 이렇게 모서리가 3개쯤이 있는 삼능석이에요. 삼능석. 자,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자, 마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여 있는 선상지가 되겠네요. 흐르는 물 유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가의 규모가 클 때 바다라고 합니다. 얘는 선상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의 물은 주로 식수나 농업용수로 이용됩니다. 자, 플라에 있는 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식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죠. 그 다음 다는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와디. 자,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은 당연히 물이 흐르면서 그 하도라 그러는데 물이 흐르는 그곳을 매끄럽게 만들죠. 깎기도 하고 뭐 메우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말랐을 때 그때는 교통로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 라의 평평한 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는 유수의 차별 침식이 아니라, 자, 유수의 차별 침식은 이 모식도에서는 메사나 뷰트를 말하는 거죠. 자, 얘는 바람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마는 바람의 퇴적 작용이 아니라 선상지는 유수의 퇴적 작용이죠.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래서 잘못된 설명. 정답은 병이네요. 병.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물 자원 이용 사례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의 기후 자료를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가 그렇게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누적 강수량을 보면 B하고 C하고 봤더니, 자, B는 확실히 사막이죠. 근데 C는 사막이에요, 스텝이에요? 한 250mm쯤 되는데, 자, 이걸 사막이라고 봐야 될까, 스텝이라고 봐야 될까? 건조기후인 건 맞는데. 자, 그래서 문제를 내려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내면 좋을 텐데 좀 애매하게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좀 안 좋은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설하는 교사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가는 지하 관계수로죠. 지하 관계수로 구대륙의 건조 기후에 있어요. 구대륙에. 그 다음에 나는 대찬정 분지죠. 자, 대찬정 분지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 스텝 기후 지역 또는 이게 사막 지역에 있는 독특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남반구니까 1월하고 7월 중에 기온이 1월 달에 더 높은 A가 나가 되겠네요. A가 나니까 정답은 뭐
3번 아니면 5번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는, 자, 이제 여기 점이 하나 더 찍혀 있는 거, 얘가 지금 가인데, 자, 가가 어떤 기후인지, 그리고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보고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지. 자, 가는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란은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 설명 부분 보면 알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사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스텝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가 스텝인지 사막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누적 강수량보다는 그냥 월평균 기온을 보고서 찾을게요.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 위도대가 이렇게 그어보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정도, 남해안 정도, 뭐 제주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아주 높지 않으면 그냥 기온은 사람이 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A를 제외하고 B하고 C를 봤더니요. B는 최하늘 평균 기온 1월 달에 제일 추운데 0도보다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C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요. 20도 이하로. 굉장히 추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나라보다 좀 따뜻할 거예요. 여기 뭐 대륙의 동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해발 고도가 되게 높으면 1월 달에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살겠어요? 아니면은 해발 고도가 좀 낮아서 1월 달에 그렇게 춥지 않은 곳에 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건 기온을 보고 푸는 게 훨씬 더 명확해요. 그래서 B하고 C하고 봤더니 B는 1월 달에 물론 쌀쌀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춥진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C는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영하 20도면. 굳이 이런 곳에 사람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보고서 B가 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해설을 봤더니 출제자는 자, 여기 B, 여기 가, 이 지점은 사막이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훨씬 적은 여기 B가 가라는 걸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출제자의 생각인 거고, 물론 출제자의 생각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를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많이 짜증이 나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강수량보다는 1월달 평균 기온을 보고서 답을 찾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애매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물론 이게 수능을 혹시 치러야 되는 학생이라면 수능 직전에 여기 이란 지역, 여기 지역의 월평균 기온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EBS 연계 문제가 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나오면 좀 짜증이 나겠죠? 어쩔 수 있나요? 출제자 마음이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최나널 및 최하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도 자체가 이렇게 익숙하게 보던 그 지도가 아니라서 그냥 세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늘 보는 네모난 지도 형태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치만 알 수 있어도 정답이 거의 보여요. 자, 우리가 왼쪽에 있는 지도는 여기가 북위 80도, 북위 60도, 그럼 여기는 북위 90도 북극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좀 돌려가면서 보면은 여기에 그린란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경도도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영도 본초 좌우선 얘가 영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표준 경선이 동경 135도니까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어디쯤에 우리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이제 캄차카 반도가 있고요. 자, 이쪽이 알래스카가 되겠네요. 알래스카의 북극해 연안이니까 이 지점은 툰드라 기후 지역이 나타나요.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는 베로라고 하는 도시죠. 베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을 보면 자, 얘가 위도가 60도보다 조금 낮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약간 동쪽. 그래서 여기는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여기가 남극점이고요. 남극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빙하로 덮여 있으니까 빙설 기후가 나타나겠네요. 자, 그래서 A, B, C를 봤더니 A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이렇게 봤더니 영하 30도. 엄청 춥네요.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남극 대륙. 그 다음에 B하고 C는 최하늘 평균 기온은 거의 같은데
최난월 평균 기온이 B는 한 5도 정도, C는 뭐 18도, 19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B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 지점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A의 지표면에서는 동결과 융해에 따라 분급이 발생한 다각형의 구조토가 잘 발달한다. 얘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는 B 지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 B에는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상록 화렵수림이 넓게 나타난다. 자,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만 지유류, 이끼 같은 게 자란다. 상록 화렵수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있는 나무죠. 자, 물론 상록 화렵수는 온대 기후 지역에도 일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수종이란 말에서 열대 우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기후 지역의 면적은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넓다. X, 툰드라 기후 지역도 북반구의 대륙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북반구에 더 많아요. 더 넓어요. 그 다음 C에는 현재 기후 환경을 반영하는 라테라이트 토양이 발달하였다. 라테라이트 토는 열대 기후 지역. 자, 우리가 C는 냉대 기후 지역이니까 포도졸이 나타나겠네요. 포도졸 토양. 그 다음에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이제 이 문제도 조금은 쪼잔한데, 자, 우리가 기온의 연교차는요, 공식 적을게요. 기온의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그래서 C하고 A하고 최한월 평균 기온 나와 있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 나와 있으니까 직접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차이가 좀 커야 딱 보자마자 눈에 드러나는데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세계지리가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정말 수치가 딱 그냥 눈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구분이 되도록 좀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자료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북부 유럽에서 할 일. 자, 유람선을 타고 피오르를 구경하기. 자, 피오르는 오늘날 해안선 근처에 높은 산맥이 있을 경우 과거에 최종 빙기 때 산 위에서 시작된 빙하가 거대한 빙식곡을 만들면서 오늘날 해안 지역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최종 빙기가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빙식곡을 메우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이 빙식곡을 메우면서 좁고 긴 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피오르였죠. 현만. 피오르가 있는 곳은 이제 위도가 좀 높아야 되고요. 과거 빙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 해안가 지역이어야 돼요. 그 산맥이 있는 곳이. 자, 그래서 말로만 할게요. 노르웨이 대서양 연안,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알래스카 남부, 그 다음에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그 다음 뉴질랜드의 남서부 해안, 그 다음에 칠레 남단에서 이런 피오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맑은 공기로 가득한 숲은 침엽수림, 여기 사진에도 보이는 게 침엽수죠, 대부분. 그 다음에 이런 침엽수림, 냉대림을 타이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자곡 내 빙하호에 깨끗한 물 마시기. 자, 여러분들 U자곡이 이제 우리가 해안가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피오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빙하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단면도요. 산을 지금 그린 거예요. 자, 여기 권곡 하래에서부터 시작한 빙하가 쭉 밀고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이제 녹아서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깊은 U자곡을 파게 되는데 내려올수록 빙하가 녹네? 그럼 파 내려가는 깊이도 점점 좀 얕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는 해발 고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빙하는 쭉 이렇게 파고 내려오는데요. 빙하가 침식한 그 깊이 있죠. 깊이. 그게 빙하가 두꺼울 때는 많이 깎아 내려가다가 빙하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빙하 위에 있는 부분이 녹으니까 얘가 아래쪽을 좀 덜 깎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빙하의 아랫부분에 해발 고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빙하가 녹은 다음에 일부 구간 빙하가 많이 침식한 곳에 이렇게 물이 고여서 또는 우리가 이 권곡에도 빙하가 녹고 나면 물이 고이기도 하거든요. 움푹 파인 이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U자곡 내에는 호수가 길쭉한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저희가 앞에 개념 설명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라서 짧게 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쪽이 해안선, 얘가 이렇게 피오르예요. 피오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는 피오르예요. 근데 끊어지고 여기 상류 지역에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호수가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럼 이 호수는 자, 이 피오르를 만든 거대한 U자곡이 산 위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흘러내려올 때 지금 여기 설명처럼 침식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피오르 이 부분은 바닷물이지만 여기 위에 부분 여기 있는 물은 바닷물이 아니다. 그것도 옛날에 물어봤었어요. 뭐 지금은 뭐 물어보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커튼이라 불리는 오로라 체험하기. 자,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서 이게 약하게 마치 커튼 모양으로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빛, 극광이라고 불러요. 극광. 자, 보기 볼게요. 자, 기억은 족고긴 형태의 많이 구조이다. 옳은 설명. 자, 그래서 일부 지문에서는 많이 협수하다. 협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니은은 다양한 수종의 상록 화렵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X. 한두 가지 종류의 침협수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귿은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와지,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이다. 옳은 설명. 리을은 백야 축제 기간에 주로 볼 수 있다. X. 자, 우리가 오로라는 극광인데 이 빛이 아주 밝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백야 축제 기간에 하늘이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백야가 아닌 기간, 밤인 기간에 주로 볼 수 있어요.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모식도의 빙하 지형에 대한 질의응답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빙하 퇴적 지형인데 개념 설명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후퇴하는 빙하. 자, 빙하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녹는데 옛날 과거에는 빙하가 더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이 방향으로 더 이렇게 내려와서 녹았다면 지금은 여기에서 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빙하가 녹았던 끝부분, 그 부분에는 빙하가 운반하던 물질들이 이렇게 빙하가 이동해 오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런 지형을 모래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모래인은 빙하가 녹으면서 그냥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던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쌓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분급이 불량하다.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에스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빙하가 이렇게 이동해 올 때는 윗부분은 공기랑 닿으면서 녹지만 이 아랫부분은 지표면과 마찰 때문에 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빙하 아래에서 녹은 물들이 빙하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이 안에서 빙하 안에서 마치 터널 모양으로 모여가지고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빙하가 다 녹고 나면 그 터널을 따라서 이제 물은 흘러나왔지만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이동해 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뚝 모양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큰 특징이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지만 얘는 녹는다는 뜻이죠. 빙하가 녹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크기에 따라서 서로 구분이 잘 되어 있다. 큰 건 큰 것끼리 입자가, 작은 건 작은 것끼리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분급이 양호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래인하고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뚝이 만들어져 있는 방향이 모래인은 빙하가 흘러온 방향하고 수직인 데에 비해서 에스커는 빙하가 흘러오는 방향하고 대체로 일치하더라. 그 다음에 다는 우리가 드럼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드럼린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얘는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완경사, 한쪽은 급경사인데 이 급경사 쪽이 빙하가 이동해온 방향이에요. 그건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답을 찾아볼게요. 가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인가요? 아니요.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가를 통해 과거 빙하의 분포 범위를 파악할 수 있나요? 예. 자,
자, 그런데 우리가 모래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되면서 기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온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가 가장 추웠을 때, 가장 넓었을 때 이 모래인이 가장 저유도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불규칙하게 변했다. 그럼 여러 개의 모래인이 이 가장 추웠을 때 그 모래인보다 좀 더 극지방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유도 지역에 있는 그런 모래인을 끝에 있다. 말단 모래인이라고 부르고요. 말단 모래인이 있는 곳까지 과거에 빙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나는 빙하 밑을 흐르는 융빙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예. 그래서 모래인은 에스커보다 구성물질의 분급이 양호한가요? 아니요. 이유 설명했죠. 그 다음 다의 모양을 통해 빙하의 이동 방향을 파악할 수 있나요? 드럼린의 모양을 통해서 경사가 급한 쪽이 상류, 빙하가 흘러오는 쪽,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한 쪽이 하류다. 예, 아니요, 예에 해당하는 거는 찾으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8번. 그림의 가라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목 기후입니까? 예. 최하늘 평균기온이 영하 3도 미만입니까? 최하늘 평균이 영하 3도 미만이니까 여기는 냉대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합니까? 겨울철이 건조하다. DW. 그 다음에 겨울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게 아니라 강수량이 꽤 된다는 얘기는 수변 기후란 얘기죠. DF.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굳이 나누었네요. 그 다음에 수목 기후가 아니면 무수목 기후인데 얘는 건조 기후 아니면 한대 기후죠. 근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까? 얘라 그랬으니까 한대 기후가 될 거고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툰드라 기후. 그 다음에 0도 이상이 아니란 얘기는 최나널도 춥다는 얘기죠. 빙설 기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가의 주요 농작물로 올리브, 포도 등이 있다. X. 자, 수목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죠. 자, 나에는 회백색의 포도절 토양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다에는 과학 연구나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얘는 빙설 기후, 주로 남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라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순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을 통해 생활하였다. 얘는 툰드라 기후 지역. 그 다음 다는 나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면적이 넓다. 자, 툰드라 기후하고 냉대 기후하고 이렇게 지도를 보고 비교하면 냉대 기후가 훨씬 넓게 나타나죠. 얘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건조 기후와 냉한대 기후까지 문제풀이를 다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죠. 자,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정말 끝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끝나는 순간에 정말 기진맥진하는 건 괜찮은데 끝나기도 전에 탈진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 관리 잘해서 안배 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